안녕하세요. 코코스의 케빈입니다.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파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여유로운 카페 알바, 그리고 영어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고 돈도 꽤 많이 모아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곤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환상 이면에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워킹홀리데이 비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 1년 동안 호주에서 체류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하고 여행도 해볼 수 있는 경험 목적의 비자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대단한 현지 커리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영어 능력을 위한 공부를 하러 가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비자여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것인지 목표를 잘 설정하고 가셔야 후회 없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문의해 주셨던 가장 오해가 깊었던 그런 내용들을 3가지 정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실은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가지실 수 있는 직업, 어떤 일을 하면서 워킹홀리데이를 보낼 건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많은 학생분들이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제가 기존에 하던 일, 예를 들면 전문직이셨던 분들, 개발자셨던 분들, 혹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이런 분들까지도 있었고요.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은 나는 사무직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보자면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는 별다른 조건 없이 1년을 머무르게 해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비자예요.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전문직이나 혹은 이제 회사 내부의 자료를 다뤄야 하는 사무직종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가지시게 되는 직업은 포장을 한다던가 농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주방 보조, 그리고 청소부, 그 다음에 웨이터 같은 단순 업무 보조 직종들이 대단히 많은 편이에요. 당연히 이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호주 자체에서 시급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만 해도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나 이런 게 적다는 건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직종에 비해서 사실 산업적인 부분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착하자마자 나는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여유 자금을 아예 들고 가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 현지에서 일을 구하시는 게 처음이실 거기 때문에 이력서 넣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면접이 필요한 경우에 인터뷰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2주에서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일을 아예 구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력서를 아무리 넣더라도 업체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단히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이제 잡레디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어학원에서 이제 잡레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거기 현지에서 이력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현지에서 이제 인터뷰를 보는 방법에 대한 훈련, 어떤 직종들을 구해봐라라는 추천까지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학원을 사실 한두 달 다닌다고 해서 내 영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진 않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어학원에서 알짜배기 정보들을 챙겨서 취업 준비에 나선다면 확실히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현실은 영어 능력 상승에 대한 기대치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외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내 영어 실력이 대단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상상을 하고 떠나시기도 하는데, 사실 워킹홀리데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종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종들은 사실 근무 단계에서 내가 영어로 소통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내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언어 능력이 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이 과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보통 한국인
쉐어하우스에서 많이들 거주를 하실 텐데 퇴근하고도 한국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하다 보면 6개월이 지나도 내 영어 실력은 완전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초반에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한두 달 정도 어학원을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뭔가 대단한 언어적인 스킬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워홀 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좀 만드시고 직장을 구하시는 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언어 능력 향상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말 그대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짧은 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실은요,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내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시급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죠. 거의 2배가 넘는 시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고 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출도 만만치 않아요. 호주는 기본적으로 주세 단위 개념으로 매월 거의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의 월세 지출이 나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뭐 식비, 교통비, 그리고 외식 비용이 비싸서 거기 현지에서 맛있는 것도 챙겨 먹고 할 텐데 그렇게 한 푼 두 푼 나가다 보면은 돈 깨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항상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보장 또한 없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돈을 모으는 건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시즌별로 지역을 이동하거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철저한 생활비를 내 계산 아래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모아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나서 호주 학비를 모아서 유학을 떠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주 학비는 연간에 평균적으로 학사 기준으로 한 4천에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3년이면 거의 1억 한 3천 정도를 모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생활비는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실 거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와중에 모은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컨 비자, 서드 비자까지 쓰면서 모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내 다음 비자 신청할 때마다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머문 기간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내가 왜 더 체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늘 해명해야 하고 난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공부가 이민성에서 봤을 때는 공부 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킹홀리데이는 인생을 바꿔주는 마법의 비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비자고요. 이상만 기대하고 가면 당연히 마주치는 현실이 더 힘들 거고요. 대신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서 현실을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가신다면 훨씬 덜 흔들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1년의 시간을 보내지만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 1년의 농도는 대단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커스로 문의 주시고 보다 더 농도가 있는 그런 워홀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